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우준입니다. 자, 오늘 태경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태경 그룹, 태경 케미칼,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더 있죠. 태경 BK, 뭐 이건 회사들을 갖고 있는 그 태경 산업, 그 태경 그룹 내에서 사실 태경 산업이 거의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돈 잘 버는 회사의 특징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태경 산업을 접근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종속기업의 매출이 정말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수요가 계속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회사를 접근할 때 지주회사를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관점을 보게 되면 매력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 내용 시작할게요.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제가 항상 이 슬라이드의 배치를 어떤 회사인지 그거 설명드리는데 우측에 보시면 매출 구성이 있죠. 매출 구성이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태경 BK에서 휴게소랑 주유소도 갖고 있고, 그리고 태경 케미칼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드라이 아이스 냉매 같은 거 있죠. 요거 팔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석탄이란다. 석회석이 있죠. 요 제품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 제품이 당연하게 원래 주요 매출이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외의 부분들도 적절하게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쪽 산업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쪽 사업에서 매출액으로 조금 적자 부분을 메꿔줘서 결국에는 태경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종속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으면 자금 수혈이 상당히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경 산업을 투자하시면서 아마 깨달은 게 있을 텐데 주가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여러 가지 테마가 많이 겹쳐져 있을 때만 이제 좀 변동성이 있게 나오는데, 사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품절주거든요. 그 뒤에도 설명드릴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투자를 했을 때 조금 괜찮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일단 매출액이 1567억 원 발생했고 영업이익은 10% 조금 못 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 잘 버는 회사인 거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100억대, 뭐 90억대. 그러니까 이번 분기 흑자를 기록만 해도 사실 되게 잘 벌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매출의 규모 대비해서 그리고 회사 자체의 사이즈에 대비해서 상당히 돈을 잘 버는 회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보율도 62%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금성 자산이 되게 많은 회사 중에 하나라도 손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태경 산업 자체의 주요 주주들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김혜련님 외에 다르게 뭐 여러 가지 특수관계인들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김혜련님이 당연히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고 회장님이시죠. 그 외에 태경화학, 송원 이거 다 근데 사실 태경그룹 계열사들입니다. 종속회사들이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62%에 달하는 거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 숫자가 잠겨 있는 애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되는데, 보통 이런 품절주에 해당하고 대주주가 꽉 잡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승계에서 딱히 어떤 매스컴에 노출되어 있는 거 없는 회사들은 꼭 한 번씩 때 되면은 이거를 작업하거든요. 주주랜데 그 작전 세력들이. 그런데도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하더라도 막 우리 그 뭐 말도 안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막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뭐 모멘텀 없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 안 보이고, 한 번씩 쭉 쏘고 나서 팍 빠지고 쭉 쏘고 팍 빠지고 합니다. 사실 세력들도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말로 대주주가 한 번에 지금은 살짝 그 작업을 할 때 잠겨 있다라는 전제 조건 깔고 있지만은 사실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팔고 나서 공시 띄우면 되거든요. 2일 내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쭉 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물량들이 위에 쌓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꾸준한 우상향보다는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도 꼽히고 있고, 그리고 요 종목 보시면은 엊그저께였죠. 8월 5일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시장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경산업 자체는 반등이 되게 시원찮았어요. 빠질 때는 한 몇십 프로 빠졌는데 반등이 6%밖에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무겁다는 삼성전자도 거의 대부분의 낙폭을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태경산업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끌어올리지 못했다. 그만큼 시장에서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떨어지면 사야겠다라는 심리보다는 얘는 지금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 한몫을 더했던 게 이 지배구조이기도 한데 지금 자막이 좀 잘렸는데 시가 배당률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4%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금리 대한민국이 3.5%포인트거든요.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시중금리보다도 많이 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지금 이제 배당을 받아가지고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여기서 더 높게 주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소외주로 쳤을 때 270원을 준다는 거는 꽤 잘 쳐주는 거거든요. 회사의 규모랑 이런 거 따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경산업 자체를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지주회사를 투자한다, 그리고 배당주로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꼭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장기간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꼭 한 번씩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잡으면 그건 배당 투자가 아니고 지금처럼 이제 신저가를 갱신하는 이 부근선에서 여러분들 지지라인 잡고 내가 4%라는 그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레인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4% 내에서. 이걸 또 그러니까 지금 5,020원에서 오늘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계산하기 쉽게 5,000원으로 마감이 됐다 픽스로 고정해놓고 4%가 빠진다라고 하면 얼마인지 대강 계산이 나오잖아요. 4,000 얼마 선까지 나오잖아요. 그 선에서 분할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8%까지 2분할로 하게 되면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연배당으로 나오거든요, 이 회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테마로 뭐가 엮였는지 좀 찾아봤는데 돼지열병 그리고 태경 케미칼이 갖고 있는 콜드체인 기술, 그래갖고 이제 코로나 한 번씩 또 떠가지고 보급이 막 됐을 때입니다. 코로나가 탕 터졌을 때는 이제 백신주로 찾아다니는 게 맞지만 진단키트 찾아다니는 게 맞지만은 그리고 뭐 폭설 왔을 때 이게 석회질이 이게 그 스카스카 해가지고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설 작업을 할 때 그런 테마로 이제 좀 돌 때쯤이면 좋겠지만 이번엔도 이미 지났죠. 거의 이제 폭염도 거의 이제 중간선을 넘어가서 막바지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돼지열병이 돌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그런 배경 그런 것도 제쳐놓고 겨울철에 이제 뭐 제설 관련해가지고 폭설과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그때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더 큰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좀 내기는 타이밍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태경산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영상에 더욱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